자, 정강인님 반갑습니다. 모발이식 3차도 가능하죠. 3차 가능한데 절개로 그 전에 수술을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서 3번 하실 수도 있고 4번도 하실 수가 있는데, 일반적으로는 사실 뒤쪽에서 2번 정도만 채취를 해도 더 이상 절개로는 안 나오는 그런 경우들이 좀 있어요. 그건 봐야죠. 뒷머리에 어떤 두피 탄력이 얼마나 남았는지 조금 보면서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똑같습니다. 이 먹는 미녹시딜도 쉐딩 현상이 있어요. 어떤 기전이나 이런 걸로 봤을 때는 거의 똑같이 있거나 더 많아야 돼요. 사실은 좀 더 많이 생겨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만약에 머리카락 빠지는 양이 늘었다면은 조금 참고 천천히 좀 기다려 보시는 기간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정확하게 논문으로 나온 건 아니지만 이 쉐딩 현상이 조금 많으실수록 약발이 잘 받는 분들일 가능성이 좀 높습니다. 이런 분들이 참고 더 드시면은 조금 더 좋은 효과를 보시는 경우들이 있으니까요. 너무 성급하게 약 끊지 마시고요. 조금 더 복용을 해보시죠. 저희가 이제 파핑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고밀도로 이식을 하면은 파핑 현상이 생길 가능성이 조금 더 많죠. 조금 더 많고, 파핑 현상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높이기 좀 쉽지 않은 게 맞습니다. 근데 이제 수술을 조금 오래 하시고 어느 정도 노하우가 있으신 분들은 내가 이 사람한테 심는 밀도를 조절을 할 때에 파핑 때문에 밀도를 낮춰야 된다 라고 생각하시지 않는 분들이 많아요. 난 더 밀도 있게 심을 수 있고 파핑도 안 생기지만 여기다가 더 밀도 높게 심으면은 생착이 좀 떨어지거나 아니면 모낭을 낭비할 수 있기 때문에 좀 덜 심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좀 더 많은 것 같아요. 파핑이라는 게 사실 되게 재밌어요. 이거 뭐 이런 말씀까지 궁금하신지는 잘 모르겠는데, 모낭이 이렇게 생겼잖아요. 모낭이 이렇게 생겼는데 파핑이라는 게 제 생각은 그래요. 이제 모발이식이라는 게 이제 피부에다가 구멍을 뚫어 놓고 거기다 이 모낭을 넣는 거거든요. 넣는 과정인데, 구멍 사이즈에 비해서 모낭 자체가 너무 작으면, 다시 말하면은 이 모낭 사이즈보다 너무 큰 구멍을 내면서 심으면은 자꾸 튀어나와요. 파핑이라는 현상이 계속 생기는 거죠. 그러다 보면은 밀도 있게 못 심는 경우들도 많이 생기고, 그러니까 이 뽑을 때, 모낭을 뽑을 때 너무 삐쩍 꼬른 모낭들을 자꾸 뽑아버리면은 생착도 잘 안 되고 파핑도 많이 되니까 밀도도 못 높이고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생길 수가 있죠. 그리고 식모기를 또 잘 다루시는 분들은 이 파핑을 줄이기 위한 어떤 심는 방법들을 또 익히고 계신 분들이 많아요. 이번에 학회에서도 브라질인가 스페인 쪽에 있는 의사가 하면서 발표를 했는데, 저희가 들어갈 때에 탁 뚫고 들어가면은 다시 슉 나올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이렇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살짝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들어가면은 그 모낭이 그 틈에 껴가지고 또 잘 안 나오게 하는 뭐 그런 방식을 쓰시는 분들도 있고, 그 다음에 파핑을 줄이기 위해서 저희가 두피를 좀 단단하고 조금 더 팽팽하게 만들기 위해서 먼저 주사약을 넣습니다. 주사약을 만들고, 그다음 최대한 날카롭고 모낭 사이즈의 적절한 구멍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식모기들을 선택을 하고, 이러면은 제가 볼 때는 99%의 환자에게 거의 정상적인 밀도의 80% 정도를 심는 데에는 파핑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그렇게 요령이 있는 분들은 그 정도까지 요령을 갖고 이제 난 이제 파핑 신경 안 써. 속으로 이제 다른 선생님들 파핑 걱정한다고 그러면 아직도 파핑 갖고 걱정을 하냐, 이런 생각이 드는 선생님들이 반드시 있거든요. 분명히 있어요. 분명히 있어서 그런 분들은 전 주변에서 몇 명 뵙고요. 저도 사실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일을 하고 있고, 저는 파핑 때문에 고민하지는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볼 때는 너무 밀도를 높이면 파핑 때문에 밀도를 많이 못 높일 수 있다라는 게 일반적인 말이 맞습니다. 맞고, 생각보다 그거를 극복하시는 원장님들이 또 많이 있다라는 것도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 약을 만들었을 때 생각하는 그 복용법이잖아요. 그 복용법대로 하지 않았을 때에 얼마나 빠지고 얼마나 효과가 나올지에 대한 연구는 사실 디테일하게 되어 있지가 않아요. 저도 이런 거에 대해서 객관적인 팩트를 말씀해 드리긴 좀 쉽지 않습니다. 근데 보통 이제 로그인 폼을 오전에는 못 바르시고 주무시기 전에만 바르시는 분들은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용량을 조금, 저녁 때 조금 더 여유 있게 좀 많이 바르시고 하루에 한 번이라도 발라주시는 게, 안 바른
바르는 것보다는 훨씬 낫기 때문에 꼭 발라주십시오 라고 말씀을 드리고, 한 번 바르는 것보다는 두 번 바르는 게 대략 한 20-30%, 30% 정도 좀 더 효과가 더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하루에 한 번만 바르면은 절반 효과보단 좀 더 나와요. 근데 한 60-70% 정도, 60-70% 정도 나온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로게인 폼 효과가 100% 나오는 건 아니죠. 조금 부족한 느낌이고, 그 다음에 피나스테리드도 이틀에 한 번 드시면은 조금 효과가 많이 떨어집니다. 만약 이틀에 한 번 드실 거면요, 몸에 들어가서 완전히 빠져나가는데, 그 반감기라고 그러는데, 반감기가 조금 더 긴 아보다트 같은 그런 두타스테리드 쪽 성분을 조금 드시는 게 낫지 않을까. 만약에 피나스테리드 용량을 좀 줄이고 싶으시면은 이틀 한 번에 드시는 것보다는 차라리 매일 반알 드시는 게 조금 더 효과가 좋을 것 같습니다. 조합약은 확실치 않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효과는 확실해요. 효과는 정말 피나스테리드랑 미녹시딜 바르는 것만 비교했을 때에 최소한 30% 정도는 더 효과가 좋은 느낌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 스피루로놀락톤을 계속 몇십 년 동안 계속 그렇게 먹는 게 과연 이 환자한테 좋은 선택이냐라고 봤을 때는 저는 부정적입니다. 그래서 저희 가족 같으면 먹이지 않을 것 같아요. 하지만 아주 모발 때문에 절실하신 분들, 이런 분들한테는 처방을 내려볼 수도 있다. 하지만 저는 하지는 않고 미녹시딜 먹는 거 정도만 반알 정도까지, 매일 반알 정도까지 먹는 거 정도까지만 하고 있고 나머지는 하지 않습니다. 저희가 이제 약이라는 게요, 먹잖아요. 먹으면은 우리 몸에 흡수가 돼서 어느 정도 혈중에 있는 이 탈모약의 농도가 점점 올라가야, 그게 한번 딱 먹는다고 휙 올라갔다 뚝 떨어지고 막 이러지 않거든요. 점점 조금 올라가는, 그래서 이제 작용을 하는데도 좀 시간이 좀 걸리고 그런 게 좀 있거든요. 먹자마자 생기는 부작용은 사실 심리적인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조금 더 있습니다. 보통 부작용은 약을 드시고서는 바로 생긴다기보다는 뭐 한두 달 정도 후부터 생기는 게 조금 더 정말로 약에 의한 효과일 가능성이 좀 더 많고요. 저희가 이제 그 노시보 효과라고 해가지고 가짜 약을 먹어도 부작용이 생기는 그런 심리적인 원인에 의해서 부작용들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보통은 우리가 생각하는 이 탈모약 부작용은 약간 노시보 이펙트, 노시보 효과가 더 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더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약을 점점 오래 뭐 한 6개월, 7개월, 1년 이렇게 먹다 보면은 약을 먹는다는 사실이 익숙해지고, 그러다 보면은 또 부작용이 없어지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꽤 있는 정도가 아니라 거의 부작용이 있는 분들 중에 반 이상은 이렇게 해서 또 부작용이 없어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터키 이스탄불에 우선 모발 이식하는 병원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엄청나게 많고, 어떻게 보면 저도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정책적으로 국가에서 좀 밀어주는 게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 그 이유는 잘 모르겠네요. 워낙에 많이 해요. 워낙에 많이 하고, 뭐 의사가 아닌 간호사들이 이식한다는 소리 들었는데, 그러니까 그렇게 많다 보니까 의사가 없이 뭐 돌아가는 병원들도 꽤 많이 있고, 터키에서는 불법이 아닌 그런 상황이거든요. 뭐 그렇게 해서 아닌 편법적으로 살짝 이렇게 하는 경우들도 있고, 그래서 뭐 터키에 있는 병원들이 다 의사 없이 돌아가진 않습니다. 그러진 않는데 그런데도 있더라라는 거죠. 뭐 사실 우리나라가 일본이나 아니면 동남아 쪽에서, 중국 쪽에서 성형수술을 하러 다 우리나라로 오는 이유가 뭘까요? 라고 하면은 많이 해서 그런 게 아닐까 싶은데요. 많이 해서 많이 하다 보니까 잘하잖아요. 잘하고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터키도 좀 많이 해요. 많이 하다 보니까 평균적으로 볼 때 잘하는 병원들도 많이 섞여 있고. 근데 저는 사실 터키에서 수술 받는 거는 그렇게 추천해드리고 싶지는 않아요. 이 모발 이식이라는 게 수술하고 난 다음에 AS가 필요한 경우들도 꽤 있고, 수술 잘하는 병원들은 사실 AS가 거의 없기는 해요. 거의 없긴 한데 그래도 있을 수 있고, 또 그럼 왔다 갔다 또 해야 되고, 또 시간도 또 많이 들고, 그리고 이제 제가 생각하는 가장 큰 차이는, 이제 우리 한국 의사 선생님들은 한국인들 모낭에 가장 익숙해져 있잖아요. 이 모낭이 인종이 바뀌면은 꽤 많이 수술을 하는데 조금 어려움을 겪습니다. 저도 뭐 흑인 환자가 온다거나 이러면은 안 받고 있고요. 그다음에 웬만하면은 백인 환자 많이 하신 선생님들이 좀 더 잘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 때 많아요. 인종 차이, 그러니까 자기가 늘 하는 인종 간의 차이를 극복하기가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카피약은요, 사실 똑같은지 안 똑같은지는 저희가 100% 알 수는 없습니다. 저게 카피약이 승인이 나는 데는 오리지널의 효과의 70%인가 80% 정도까지만 나오면은 허가가 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럼 똑같은 건 아니잖아요.
똑같은 건 아닌데 임상적으로 볼 때는 별 차이가 없는 듯한 느낌이다 라는 정도. 그리고 어떤 카피약이 더 좋다 뭐 이런 것도 어떤 규칙적으로 나오는 건 없는 것 같고요. 저는 뭐 카피약 그냥 드셔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리지널 드시는 분들은요 이런 느낌이에요. 어떤 느낌이냐면 카피약이랑 오리지널이랑 별 차이 없다고들 하는데, 거의 차이가 없다고들 하는데, 혹시나 모를 그 차이 때문에 내가 한 달에 3, 4만 원씩 더 써도 나는 전혀 아깝지가 않다 라는 생각이 확실하다면은 그냥 오리지널 드시는 게 낫는 거고요. 만약에 이제 내가 뭐 그렇게 뭐 어떤 의사 선생님 한 명인도 별로 얘기하지도 않는 그 차이 때문에 내가 그 돈을 써서 오리지널 꼭 먹어야 돼 라는 생각이 드신다면은 그러면 오리지널 드시지 말고 카피약 드시면 되는 거고. 보통은 저희가 이제 약물을 투여를 했을 때에 아주 드라마틱하게 약효과가 나오시는 분들, 그런 분들은 탈모에 노출된 기간이 좀 적으신 분들이 좀 더 많기는 해요. 그러니까 확실히 나이가 드시면은 효과가 조금 떨어지는 경향이 약간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효과가 의미가 없을 정도로 그렇게 떨어지지는 않는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면은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탈모라는 게 어떻게 보면은 이것도 호르몬이랑 관계된 거기 때문에 가장 액티브하게 가장 많이 빠질 나이가 보통은 20대, 30대 요럴 때거든요. 요럴 때 만약에 약을 먹어서 탈모를 잡아준다 이러면은 우리가 모발을 보호해주는 의미가 엄청 크겠죠. 왜냐면 되게 액티브하게 지금 막 빠지고 있는데 보호를 해주고 있으니까 많은 모발들을 우리가 살릴 겁니다. 근데 이제 이게 나이가 50, 60, 70이 되시면 이제 탈모도 시들시들해지거든요. 그 시들시들해진 탈모를 막아주는 거는 조금 효과가 좀 떨어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젊었을 때만큼의 효과는 없지만 효과가 작다라고 얘기하기에는 효과가 너무 좋아요. 그것도 그분들도 너무 좋아요. 50대 넘으신 분들이 정수리 탈모 때문에 수술하고 오셨다가 이게 약만 먹고선 좋아져가지고 수술 안 하시는 분들 많아요.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에휴 50대 후에는 효과가 없다니까 에이씨 뭐 안 먹을래 뭐 이럴 정도는 아니라는 거죠. 그런 건 아닙니다. 뒷머리카락 부족하면은 사실 제가 제일 먼저 하지 않았나 싶긴 한데, 이게 뭐 제일 먼저라기보다 이제 채모 이식하는 거를 제가 학술 대회에다가 발표를 한 건 제가 처음이고, 턱수염 모발을 1000모낭, 2000모낭, 3000모낭 이렇게 뽑아가지고 머리에 심은 거는 제가 제일 많이 했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해보면은 아무래도 뒷머리카락이 좋아요. 그래서 웬만하면 뒷머리카락으로 끝내버리는 게 제일 좋고, 진짜 부족할 때는 턱수염 같은 거 이식해서 하면 좋죠. 제가 이제 요번에 학회 가서 발표한 것 중에 이 환자분 제가 발표를 하나 했었거든요. 보면은 이 환자분이 이제 과거에 이제 수술을 하시고 이쪽에 밀도가 좀 많이 낮아서 고민이 돼서 오셨어요. 여기 뒷머리도 이렇게 보면은 별로 많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뒷머리카락을 뽑고, 그다음에 보면 뒷머리카락에서 1500모낭, 턱에서 또 다 합쳐서 1700모낭 정도에서 전체 3600모낭 정도 심었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옛날에 절개로 했으니까 절개 흉터가 이렇게 보이잖아요. 절개 흉터 주변으로 이렇게 제가 뽑았어요. 뽑고 턱수염 징그럽지만 징그러 이렇게 해서 턱수염에서도 한 1600개 정도 뽑아서, 보통 심을 때는 이제 앞쪽은 아무래도 이제 머리카락 위주로 좀 심고, 그 다음에 정수리 쪽은 턱수염으로 조금 채워놓습니다. 왜냐면 이 턱수염 자체가 조금 어색한 느낌이 좀 있어서. 그래서 그때 이분 되게 좋아하셨어요. 그래서 뭐 보면 되게 많이 좋아하셨잖아요, 그죠? 보면 앞에서 보면 아주 멋있어요. 멋있고 밀도도 잘 나오고 잘 나오는데, 그래도 꽉 채울 수는 없어요. 여기 위에서 제가 항상 보여드리는데 너무 환상을 갖고 계시면 안 됩니다. 저희 정수리를 다 채우는데 훨씬 더 많은 모발이 필요한데 그게 없어서 그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이쪽에도 별 문제 없이 이렇게 만들었고, 턱수염 흉터는 뭐 거의 다 보면 이게 턱수염 흉터거든요. 턱수염 흉터 보면 거의 문제 안 되는 정도로 다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발표했던, 이번에도 제가 터키 가서 요거 발표하고 왔어요. 많이 합니다. 많이 하는데 턱수염 모발이식 많이 하는 병원도 뭐 일주일에 하나씩 하진 않을 거예요. 저는 요즘에 한 달에 한 건 정도인 것 같아요. 옛날에는 그래도 한 달에 2-3건 했는데 요즘에 좀 많이 줄었어요. 항상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항상 할 수 있는 건 아닌데, 우리가 이제 어떤 선생님들은 그래, 밀도 보강이 해도 된다, 뭐가 문제냐, 찌를 공간만 있으면 심으면 되는 거 아니냐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고, 아니다, 밀도 보강을 하면은 심다 보면 옆에 있는 모낭도 손상도 줄 수 있고, 이게 심어 놓으면은 그 주변에 있는 어떤 모낭들이랑 영양 공급하고 이런 것도 경쟁이 붙어가지고 심은 것들이 잘 못 사는 경우도 많고, 심다가 옆에 있는 것들이 망가져서 죽어버릴 가능성이 많다. 전 사실 후자 쪽입니다. 후자 쪽이라서 사실 되게 밀도 보강은 주의해야 된다라는 어떤 그런 생각 갖고 있는데, 근데 밀도 보강은 뭐 찌를 수만 있으면 좋지 않냐라고 하시는 분들도 인정하는 건 뭐냐면요, 너무 촘촘하게 심다 보면은 어느 정도 한계는 있다는 거죠. 더 이상 간격이 좁아지면은
안 되는 그런 한계는 반드시 존재한다는 겁니다. 그게 제가 볼 때는 정상적인 밀도의 정상적인 간격 있잖아요. 그 간격의 절반 정도를 만들면은 우선은 안 되는 것 같아요. 저희가 심으려고 보면은 그래도 공간이 좀 있어야 돼요. 어느 정도 공간이 좀 있어야 되는 그런 분들을 수술을 하는 거지. 그냥 막 심진 않습니다. 막 심고 막 더 때려 붓고 심은 다음에 또 재수술하면 밀도가 더 올라가고 거기다 또 수술하면 정상 밀도보다 2배가 되고 이러진 않는다는 거예요. 한계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로 조밀하게 하는지 이거는 한계가 있다. 그리고 그거를 어느 정도를 한계라고 생각하는지는 선생님들마다 좀 다를 수 있다라는 거죠.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 충분히 이해합니다. 저는 제 생각은요, 암흑기가 오지 않은 분들은 기본적으로 결과가 좋아요. 저 그렇게 생각합니다. 암흑기가 오지 않는 분들 중에 AS 수술을 하거나 밀도가 좀 떨어져서 속상해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저는 못 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기본적으로 평균적으로 볼 때는 암흑기가 안 오는 게 좋기는 해요. 암흑기가 오지 않는 게 좋은 거고, 사실 이게 뭐냐면 암흑기가 안 오시는 분들이나 암흑기가 오는 사람들이나 최종 결과가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근데 제 경험적으로 보면요, 암흑기가 안 오시는 분들은요 평균보다 결과가 훨씬 좋은 분들이 좀 많이 들어있어요. 그 안에 좀 그렇기는 해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암흑기가 오신 분들은 평균 정도는 나온다는 거죠. 암흑기가 와도 걱정하시지 말라라는 뜻으로 저희가 항상 말씀을 드리는 게, 암흑기가 오든 말든 다 잘납니다 라는 거거든요. 사실은 그런데 사실 암흑기가 안 오는 거는요 아주 좋은 사인입니다. 수술을 하면서 모낭의 손상이나 모낭의 데미지나 이런 것들이 매우 적게 갔다는 거예요. 모낭이 되게 스트레스를 적게 받고 딱 옮겨졌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되게 좋은 지적이신 것 같아요. 환자분들한테 거의 말씀을 드리는데 대부분은 온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암흑기가 와도 걱정하시지 마라 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근데 이게 이제 뭐 정확하게 일반적으로 암흑기 후 심은 모발의 70에서 90%가 자라난다, 비교적 뭐 틀린 말은 아니고, 혹시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암흑기가 안 왔다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안 빠져 보이는 거지만 사실은 생착이 안 된 것들은 탈락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암흑기가 온 사람들도 아마 맨 초반에 심었던 것보다는 몇 프로, 한 10% 20%는 빠졌을 수도 있어요. 생착 못한 것들은 3, 4주쯤에 머리 감으면서 빠져나갔을 수도 있기 때문에 어떤 게 맞다 이렇게 말하기 좀 쉽지 않은데, 아주 좋은 지적이었습니다. 네. 한 모낭당 네모, 당연히 네모는 흔해요. 저희가 수술을 할 때에 평균적으로 볼 때, 예를 들어 제가 1000모낭 정도를 펀치를 하잖아요. 1000모낭 정도를 펀치를 하면 4개짜리가 많이 나오시는 분은 7, 80개, 또 적게 나오시는 분들은 아예 안 나오시는 분들도 있고, 평균 한 2, 30개 정도는 나오세요. 그러니까 제가 펀치하는 거에 2, 3% 정도는 5모짜리도 있죠. 5모짜리도 있는데 6모짜리도 있어요. 6모짜리도 있고, 서양인 같은 경우 뭐 7모, 8모짜리도 있긴 한데 네모도 웬만하면 잘 안 뽑습니다. 근데 이제 3개짜리를 펀치를 세다 보면은 제 눈에는 놓쳤던 4개짜리가 섞여 있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럴 때 이제 나오는 것들이죠. 보통은 4모짜리 정도는 하죠. 4모짜리는 하는데 5개짜리는 타겟팅 하진 않아요. 그거는 제가 쓰는 펀치로 하면 거의 다 잘려서 나오기 때문에 그렇게는 하지 않습니다. 4모짜리 촘촘하게 잘 있는 것들은 저희가 4모짜리 딱 뽑기도 하고, 4모짜리도 웬만하면은 저는 조금 크면은 아예 타겟팅도 하지 않습니다. 물론 조금 더 큰 펀치 쓰면은 뽑을 수 있지만 그렇게 큰 펀치를 별로 전 쓰고 싶어 하지 않아서. 이 로게인 폼이 사실 미녹시딜 성분이잖아요. 미녹시딜 성분이고, 미녹시딜 성분을 낮은 농도로 수술 직후에 대략 한 2, 3주 정도를 먹었을 경우에는 수술 결과의 향상에 도움이 된다는 논문이 하나가 있긴 해요. 그래서 저는 사실 그거를 조금 어느 정도 신뢰도 있게 봤었고, 저희 병원은 수술 후에 그래서 먹는 미녹시딜을 저희가 추천을 드립니다. 수술 후에 생착되는 그 기간 있잖아요. 생착되는 기간에 막 로게인 폼을 좀 뿌리기는 조금, 그 흉터에다가 좀 뿌리긴 좀 그렇잖아요. 되게 민감해져 있는 부분이라서 먹는 약으로 저희가 좀 드리고, 열흘 후부터 로게인 폼 바르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생착률에는 사실은 영향이 없는 시기죠. 이게 10일이 지나간 다음에 바르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미녹시딜 성분 생착률에 도움이 될 수도 있다라는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 방송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